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인 이정섭 비리 혐의 폭로로 홈런을 날렸지요. 이어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내용을 비판했고,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의 외적인 쪼개기 기소에 대해 지적했지요. 자, 그러니까 마치 정교하게 한동훈 검찰을 알고서 이에 맞는 역할 분담과 역공을 준비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정확히 걸려들었지요. 흥분한 송경호 지검장이 한 발언은 국감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되며 비판받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응하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일개청의 하부기관장이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을 한 것에 국민들은 또 역시나 이 정권과 똑같은 분노를 느꼈지요. 자,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밝힌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이 검찰 내부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문제는 과연 이정섭 것만 있겠냐 이거지요. 이동영TV에서 MC 장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번 건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국감에서 얘기하신 게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서 더 큰 얘기도 있어서 아마 이정섭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검찰의 정치검사, 비리검사들의 캐비닛을 김의겸 의원이 확보한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이밍 절묘하게도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 TF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사범죄대응 TF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의 하위 조직으로 김영민 의원이 팀장을 맡았지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저승사자가 됐다 이겁니다. 박찬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수원지검 모 차장검사의 비리 의혹이 국감장에서 폭로되었지만 검찰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각종 범죄들이 단지 검사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검사범죄 대응 TF는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어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우리 TF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게다가 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탄핵이라는 장치는 사문화되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제한 없이 써왔고, 때로는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어 검찰 독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검사 범죄 대응 TF가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탄핵 소추안 추진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리 검사들에게 대응하고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사건 일터도 검찰은 제19 감사기를 일관했습니다.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있어서 실제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발을 사주하고 모의 의증을 조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죄가 있는 자를 풀어주고 죄가 없는 자를 기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어서 파면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파면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파면되었을 비위 사실조차 검사라는 이유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검사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검사는 탄핵 등을 통해서 일괄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기소하기 위해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노골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충견, 행동대 노릇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불법 비리검사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서 위장전입, 세금 체납 등 개인비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불법 정치검사들은 이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치와 정의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연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명백한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고 검찰 독재를 발본색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어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불거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사례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민주당이 나섭니다. 검사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검찰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동환 검사로 시작되지만 대상은 아주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정밀하게 죗값을 따져 묻겠습니다. 검사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면 정치검찰이 무너집니다. 정치검찰은 지금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범죄를 감싸 안고 서로 뭉칩니다. 정치검찰이 무너져야 검찰 독재도 끝장납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가 끝나야만 망가진 민생,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은 이미 뒤집혔다 이거지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미 공정권의 운명은 꺾인 것이고 어떻게든 정권 유지를 위해 이재명 구속을 또 시도하겠으나 구속은커녕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가 구속될 판이고 한동훈 탄핵은 빼박인 것이고 국힘의 총선은 절망이고 그 절망 전에 당이 쪼개질 판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귀환과 민주당의 개혁이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경정권은 몰락이지요. 대검 앞 농성 9일차인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고 나면 한동훈 장관의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철삭되면서 언론에 나와서 관종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고문이 될 거예요. 그 양반한테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이 비슷하잖아요. 관종기가 좀 있잖아요. 계속 이게 중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틈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12월 달에 양특검이 통과됩니다. 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통과되면
저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100만 촛불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부 다음 총선에 낙선될 걸로 우려가 되는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로부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 한 40명만 동조해주면 200명이 재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법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극심한 변동이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